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6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연필과 만연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연필이란 말에 왜 납을 뜻하는 납연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줘서,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좀 잡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잡하기라 할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덜쳐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게 왜 연필을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한자 공부보다 조금 잡스러운 잡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연필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나 하는 그런 것 정도 한번 가볍게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자를 볼까요? 연필이다. 연은 이제 나변이다. 그렇죠? 네, 나변. 그리고 필은 붓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납이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일종의 금속이라 할까요? 그래서 쇠금이 들어간다. 연이라는 것은 산 속에 있는 늪이다. 네, 물이 고여 있는 늪이다. 그 연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렇죠? 계곡이 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산속늪 연이다. 이것은 결국은 보면 물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자연스럽게 지형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납이란 것은 사실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렇죠? 납을 녹여서 어떤 틀 안에 넣으면 거기 틀에 맞춰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연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이라는 것은 붓입니다. 그렇죠? 옛날 붓은 주로 붓대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예, 붓대 이전에 기본적으로 붓을 뜻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모필이라든지 어떤 짐승의 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에 손을 붙였다. 그렇죠? 손으로 어떤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후대에 대나무로 이렇게 붓대를 만들었다 해서 대죽이 붙었습니다. 붓필이다. 그래서 연필이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흑연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필, 필기도구의 하나다. 흑연과, 흑연을 가루로 내어서 점토를 가지고 혼합물을 구워서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끝은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필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 잘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시죠. 국어사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하나의 표현을 참 재미있고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해놓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덜쳐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그만 상식도 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 물이다, 불이다, 하늘이다, 바다다, 아주 순우리 토박이 말 같은 것도 이렇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흥미있는 그런 설명들이 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끔씩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1565년에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발전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왜 납연자가 여기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좀 보니까 예전에는 연필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목필이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목필은 지금의 연필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필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연필이라는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데, 제가 좀 흥미가 있어서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니 딱 한 번 기억이 나와요. 이렇게 1912년에 어떻게 어느 학교에 연필 몇 타서를 이렇게 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1878년에 연필이란 이름으로 쓰였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연필이라는 것은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레드 펜슬이다. 이래서 이 레드라는 게 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납연지다. 납연자다. 이래서 번역한 것이다. 전 독일어는 모릅니다만 자료를 보니 독일어도 이것도 결국은 글자를 보면 연필과 같은 납으로 된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영어에 레드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흑연이다. 결국 연필은 흑연과 어떤 흙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흑연이라는 이름에도 이미 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흑연에 납이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화학 이렇게 기술이 좀 어떤 학문이 발전하기 전에는 흑연을 보고 여기에 납이 들어가 있다, 납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오해를 해서 흑연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것이죠. 그 흑연을 가지고 연필에 심을 만들기 때문에 영어로는 연필 심에다가 이 납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그것을 한자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흑연하고는 납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흑연은 탄소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지만은 한번 만들어진 이런 이름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필이라는 것이 낱말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연필을 보면 지금은 연필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학생들은 물론 쓰겠습니다만 이제 H다. 그렇죠? B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HB 연필을 쓴다든지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게 있죠. 영어권에 어떤 연필의 그 심의 강도와 또 한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는 한자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심의 강도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글자의 획이 이렇게 복잡한 획과 글자의 획이 복잡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로마자 알파벳 같은 것은 글자의 획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라든지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의 획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글자 구성은.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단단한 것이 많이 쓰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필을 제가 보니까 사비 연필한 게 생각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준비물에 스케치하고 스케치북과 사비 연필을 준비해 오너라. 사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문방구 가면 물론 줍니다. 뭣도 모르고 사비 연필 주세요 하면 사비 연필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사비 연필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식빵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식빵. 그렇죠? 사비 연필은 뭔가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이제 뭐 잘못되시면 지우게 되겠죠. 그런데 미술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을 보니 왜 빵을 식빵이라고 하느냐? 먹는 빵인데 왜 굳이 먹을 식자를 붙여서 식빵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 신기해서 보니까 그때 예전에는 주로 이제 목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잘못됐을 때 지울 때는 지우개가 나오기 전에는 빵 부스러기로 지웠다는 것이죠. 지금의 식빵 같은 거. 그래서 빵 부스러기로 지으면 잘 지워진다. 그래서 스케치를 지우는 지우개용의 빵과 먹는 빵을 구분해서 먹는 빵에는 식자를 붙였다. 이런 설도 있고 또는 서양 사람이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 와서 보니까 먹어야 될 식사 시간에 빵을 먹더라. 그래서 식빵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은 이제 식빵이라 하지만 조금 연배가 되신 분들은 쇼빵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쇼빵. 요즘은 쇼빵이라고 하는 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만 쇼빵이라는 그 발음이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식빵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쇼빵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많이 없어지죠. 자, 연필하면 또 이제 샤프 연필이 생각해요. 샤프 연필이다. 샤프 펜이라고 한다. 뭐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는 심을 넣고 축의 끝부분을 돌리거나 눌러서 심을 조금씩 밀어내어 쓰게 만든 필기도구다.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메커니컬 펜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샤프라는 것은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런 에브 샤프라는 항상 이렇게 가늘다, 날카롭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표 이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가 이 이름을 이제 에브 레디 샵 펜슬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에서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외에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가 다시 나중에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회사가 상당히 이제 장사가 잘 됐죠. 그래서 그 만든 회사가 이름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샤프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연필을 만들어가 연필이 잘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샤프사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샤프 전자회사로 전자기기 회사로 됐죠. 샤프사가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샤프 연필이다. 만연필은 보면 이제 만년 동안 쓸 수 있는 필이다. 이렇게 되겠죠. 만년 동안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우리가 만연필에 잉크 카트리지에다가 잉크를 넣든다든지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만년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누가 지었느냐? 이것도 일본 사람이 지었어요. 우치다 로안이라는 사람이 명치 후기 중기쯤 되니까 1800년도 후기 말기쯤 됩니다. 그때 이걸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만년필이라고 하지 않고 강필이라고 한다. 네.
철필이죠. 끝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필이다. 또는 묵수필이다. 먹물을 넣어서 쓰는 묵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운틴펜이다. 샘처럼 이렇게 솟아 나온다. 네.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잉크가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이것과 만년필과는 사실 상당히 이제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다 독특하게 이름들이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는 펜을 하는데 펜대 속에 잉크가 펜 쪽으로 흘러나와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보면 펜대 모양으로 기다랗게 생긴 물건을 또 만년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은 보니까 10세기 고대 이집트까지 올라간다.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데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이 이게 워터만이라는 지금 현재 만년필 그 상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죠. 이것이 루이스 에드슨 워터만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한 번은 계약자에게 이렇게 보험 계약서 이렇게 쓰다가 잉크가 엎질러져 가지고 계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잉크가 엎질러지지 않고 펜을 쓸 수 있는 걸 만들까 하다가 기존의 어떤 만년필 같은 것이 이제 발명이 점차 개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튜브에 넣어서 이렇게 잉크가 새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업을 해서 지금까지 상표가 남아있는 워터맨 막 이렇게 됐다. 뭐 그래서 제가 접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변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변이다. 여기서 이제 쇠건변에 이게 산속의 늪을 얘기하는 연이다. 이 산속의 늪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8팔자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아예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그런 뜻은 늪을 얘기하지만은 본질은 보면 뭔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네, 기본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글자에 다시 삼수를 붙인다는 것은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글자다. 그것이 이렇게 물 따라 흐를 연이다. 네, 우리가 연해주라든지 그렇죠. 바다나 강의 연안이라든지 할 때 다 이것이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여기에 가죽 혁자를 붙이면 이제 연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연혁. 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혁이라는 것은 확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한다 하듯이 동물의 가죽을 잡아서 동물의 털과 잘 가죽을 이렇게 잘 무두질을 하면 아주 좋은 가죽으로 되죠. 그렇게 확 변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연혁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 획기적인 변화 합쳐서 연혁이라 한다. 우리 회사의 연혁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회사가 자연스럽게 또는 획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합쳐서 아울러서 연혁이라 한다. 일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연인데 위에 다시 하나를 더 붙였어요. 8팔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누어서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곡을 뜻하는 곡이에요. 그렇죠? 이 연자에다가 위에 하나 더 올리면 이제 계곡을 뜻하는 계곡곡이 된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산속늪 연자가 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글자를 볼 때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변이다. 나변을 써서 우리가 가끔 쓰는 것 중에는 아연이다. 그렇죠? 오늘 흑연, 연판이다. 연판. 이제 책을 이제 활판으로 책을 찍을 때 이제 어떤 납과 여러 가지 몇 가지 성분을 섞은 합금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인쇄하는 판을 만든다. 그 연판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연판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색연필 할 때 이렇게 쓴다. 오늘 연필 그리고 만년필. 예, 만년필에는 만연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자가 만만 빼면 같은 연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만년 동안 쓸 수 있는 필이다. 이것은 여기에 연이 나변이 들어간 것은 흑연에 연필 심인 흑연에 원래 납성분이 있는 줄 알고 만들어진 낱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